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현 판사의 이른바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2차 술자리 결제 금액은 170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얼마입니까 정확히? 170만 원. 굉장히 고급 술집이네요. 다만 대법원은 지 판사가 한두 잔만 마신 뒤 먼저 자리를 떴고 결제는 동석했던 변호사가 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는데 2명이 마신 금액인지 3명이 마신 금액인지 묻는 질문에는 넓게 인정하더라도 1인당 100만 원 이하여서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170만 원 부분을 아무리 좀 넓게 이렇게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 그 100만 원, 1인당 100만 원 이하에 포섭되기 때문에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현행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100만 원 이상 접대를 받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170만 원을 참석자 숫자 3으로 나누더라도 1인당 100만 원이 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술자리 금액 170만 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최근 한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를 꺼내 먹었다가 유죄 판결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1,050원짜리 초코파이를 먹었다고 유죄 판결하더니 170만 원은 봐주느냐, 검사 99만 원 세트와 다를 게 뭐냐 등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검사 99만 원 세트 그거 아닙니까?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봐줘서 됩니까? 여러분은 1,050원인 분에게 1심에서 유죄를 때렸어요. 또 청탁금지법이 아니라 법관 징계법에 따라 품위 손상 등으로 징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지금 법원 자체 위신을 다 떨어뜨리고 있어요. 술접대 받은 거 인정하신 거잖아요. 금액이 얼마가 됐든. 박영식 평론가가 이제 청량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 국민 상식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어떤 그 재판 소송집이라든지 이제 재판장의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것이고 어이구 그래 잘한다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인데 어제 국정감사가 이제 법사위 국정감사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됐었는데 법원에 문제 제기할 것들이 지난번 대법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개가 있죠.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어제 나왔던 이야기 중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지기현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이른바 그게 이제 술값이 얼마냐? 170만 원인데 이 170만 원이 나왔다라는 게 어제 확인이 됐고요. 술을 한 병 시키고 난 지기현이라는 이름도 얘기를 안 하더만 지모 부장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지모 부장이요? 예. 그러니까 지모 부장이 술 한 병 나왔는데 한두 잔 정도 먹고 일어났다. 그리고 지모 부장이 있는 동안에는 여성 종업원을 동석한 사실이 없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룸사롱 접대 의혹이 나왔는데 대법 윤리감사관실에서 가져갔는데 뭐 결론이 안 나오냐, 뭐 이렇게 질질 끄냐라고 얘기를 했고 그 얘기가 계속 안 나오다가 이번에 국감에 와서 물어봤더니 이제 술값 얼마에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술값이 2차 술값이라는 게 그 술집에서 먹은 술값이 170만 원. 그리고 지기현이 있었던 동안은 한두 잔 먹고 갔고 그 떠나고 난 다음에 여성 종업원들이 뭐 있었다 없었다 말도 못하다가 나중에 서영교 의원이 막 윽박 지르니까 아 예 있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던 건데 총 계산한 비용이 170만 원이라는 거예요? 술값이. 예. 그런데 170만 원이 어디까지 술값이냐? 그렇죠. 모르죠 우리는. 예. 제가 보기에는 뭔가 기준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기현이가 앉아 있다가 갔다. 그것도 어느 정도는 팩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기현이가 있을 때 나온 술까지. 그까지만 170? 네, 그 이후에 막 또 나왔을 거 아니에요. 또 여성 접객원도 나왔을 거고. 근데 그거는 싹 빼고. 아니 근데 이걸 누가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냥 이 자리에 지기현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팩트잖아요. 그런 자리를 가면 안 된다고 우리 국민은 얘기하는 건데 여자가 나오기 전에 난 집에 갔다 그건 믿을 수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여기를 갔다라고 하는 건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 말이 좀 달라진 게 첫 번째는 후배들 만나가지고 1차에서 이제 밥 먹고 거기서 이제 1차하고 2차 가서 삼겹살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2차에서 사진만 찍고 나왔다 그랬어요. 사진만 찍고 나왔다고 했는데 이제 대법에서 감사 들어가다 보니까 이젠 말이 좀 바뀌어서 여성 나오기 전에 갔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술을 한두 잔 하고 간 거예요. 그 술을 마신 거예요. 근데 술을 마시고 나와서 여성 접객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유무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국정감사에서 물어보니까 지판사는
집에 가고 귀가하고 나서 그 방을 나오고 나서 그 여성 접객원이 들어간지 않은 진짜 지금 이제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예. 여러분 이 말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지기현이 한 말이에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의 말을 옮긴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성 접객원의 예. 그 같이 있었나의 유무 뭐 물론 이제 나중에 판단하고 중요하겠지만 일단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부적합한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감사관실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뭐냐면 그 이상의 것은 네. 수사기관에서 확인을 해야 감사 한다라고 대상이 얘기를 아니라 했어. 그랬죠. 그러니까 감사 대상으로서 자기들이 봤을 때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는 징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게 지금 댓글에도 올라오지만 99만 원 세트 또 들어가나요?라고 하는데 지난번 라임 그 99만 원 불기소 세트 이때는 네. 이 사람들은 검사들이었죠. 네. 근데 이것도 진짜 황당한 게 그 라임 술접 때도 제 기억으로는 540만 원인가 36만 원에서 밴드비를 뺀다고요. 아, 그래요. 그때 당시에 밴드부를 불렀대요. 그래서 그걸 왜 밴드 비용을 그 부대 비용이라 가지고 뺐어요. 55만 원을 536만 원인가 540만 원에서 뺀 다음에 그거를 5명으로 나눠 가지고 그 중에 참여한 2명의 검사를 기소하지 않았죠. 네. 제 기억엔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게 논란이 되니까 기소가 되고 1심, 2심 무죄가 나오고 대법에서 파기환송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당연히 사법부가 이제 이게 어쨌든 기소된 내용 자체가 100만 원 이하이다 보니까 무죄가 나온 것에 대해서 이제 대법에서는 파기환송을 했지만 그 판단도 판사님들이 했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뉴스 보면서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최진수 감사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의 접대는 지금 여기 그렇게 얘기를 해요. 170만 원 부분을 아무리 넓게 인정을 해도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1인당 접대 비용이 100만 원 이하에 포섭돼서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게 굉장히 법의 언어잖아요. 네, 네. 법의 언어로 얘기했는데 그냥 국민 상식 눈높이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국감장에 나와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모습을 국민들이 보지 않습니까? 네. 어느 국민이 여기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고개 끄덕끄덕이겠습니까? 그분 얼굴 표정을 보면 나 거짓말이에요 딱 보이잖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그 기록 담당한다는 그 여성분 예. 사무국장님인가 하는 분 그분도 막 눈알 굴리고 하는 거 보면 나 거짓말이잖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보여요. 네. 예, 이분도 근데 사실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검사들은 워낙 이런 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국정감사와도 막 거짓말도 자연스럽게 하면서 오히려 막 마이크 막 이렇게 올리고. 네. 더 많아져 진짜. 근데 판사들은 이게 조금 경험이 적어요. 네, 그래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막 버벅거리는 거야. 방금 그 마이크 그거 하신 거는 네. 손목 스냅이 보통이 아니신데. 예. 아니 지금 그 얘기처럼 이게 이 얘기를 했던 이 대법의 최진수 윤리감사관 이분도 부장 판사 출신이고 맞습니다. 변호사 활동하다가 지금 윤리감사관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 이 자리가 차관급이래요. 어이구야. 그러니까 높은 자리예요. 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윤리감사라는 것을 해서 나온 결론이라는 게 이런 게 나왔다는 겁니다. 아니, 솔직히 윤리감사관 하면서 그럼 그 사람이 윤리를 제대로 아느냐. 보험친구닷컴 광고도 함께 해드립니다.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 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때 바로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등 모든 보험에 대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무료 상담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세 가지 방법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QR코드를 이용해 주시거나 전화 1844-0585를 이용해 주시거나 언제 어디서든 연락 주시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많이들 이용해 주십시오. 윤리에 대한 판단을 이분이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이 과연 있느냐, 사안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 국민 일반의 관점에서 이 사안을 판단할 수 있느냐,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 지기현 케이스도 이렇게 판단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불거졌던 그 제주지법 판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뭐 오경은 뭐 이제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도 가만 보면 변호사한테 스폰을 요구를 한다든지 혹은 뭐
근무 시간에 나가가지고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면서 술 먹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이제 감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이 감사관이라는 사람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대법원에서 감사를 한 결과가 경고였어요. 애기 뭐 2차 애기 각각 좋아요 형님 그거. 애기? 우리 애기들 보러 가자. 애기 보러 가자. 네. 그게 여성 쓱 보러 가자. 그러니까 현직 판사가 바깥에 있는 좋아요. 선배 변호사가 오늘 2차 애기 보러 갈까 하니까 좋아요 형님. 아 판사들의 언어예요 이게? 네. 아니 판사와 변호사. 변호사의 언어들이요? 그렇지 나눈 카톡에. 근데 그것도 감사를 어쨌든 대법원에서 이 똑같은 분이 했는지 그렇죠. 모르겠는데. 예,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인물만 바꿔도 만약에 직위원이 아니라 문영배 헌법재판관이 만약에 단란주점 가가지고 술 나오기 전에 그냥 나는 일어났다라고 하면 가만히 뒀을까요? 아예 물고 뜯고 난리를 쳤을 것 같은데 이게 직위원이기 때문에 조의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그게 약간 볼드모트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 볼드몰드가 뭐예요? 해리포터 안 봤어요? 안 봐요. 예, 알겠습니다. 아 뭐요? 개 이름이에요?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그러니까 지모 부장 판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이토록 이 사람들은 뭔가 괴리돼 있는가?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솔루션이 뭐냐면 이 최진수라는 그러니까 대법원의 윤리감사관실이라는 그 어떤 공적인 자리로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170만 원이라는 게 이게 100만 원까지 범위가 넘어가지 않으니까 징계 대상이 아니다. 네. 이 말을 시민들이 모여 있는 곳, 국민들이 모여 있는 곳 곳곳에서 이 말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난 이 사람한테. 사람들 우리 국민 3명 혹은 5명 이상만 모여 있는 자리가 되면 이 최진수라는 사람을 거기다 앉혀놓고 아까 했던 말 또 해봐 라고 시키면 이 사람 계속 이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다이브에 한번 모셔볼까요? 섭외가 제가 계속 물어볼게요. 섭외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들이 뻔뻔해. 국정감사 와서 하루 이걸로 버티고 나가면 끝이다라고 생각해서 아니 그래서 그 그러겠죠. 말씀 맞아요. 잘하셨는데 이걸로 여태까지 자꾸 끝내니까 안 돼요. 이 끝을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 다 범죄예요, 이 양반. 이거는 100% 허위 보고거든요. 국정감사 와서 네. 국감법 위반 위정죄고 또 서면으로 냈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 작성죄고 그 다음에 직권남용이에요. 감사를 제대로 안 했다 이거야. 또 봐줬으면 직무유기고. 그러니까 이거를 철저하게 사법 처리를 해야지. 하루 상 넘기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사람이 차관급이면 네. 이 사람을 이 수사하고 하는 게 당연히 공수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기현 부장도 공수처가 진작에 수사를 했었어야 되고 이것도 그렇고 조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예. 야 그러니까 제가 좀 공수처장을 반드시 빨리 바꿔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왜 그 사람을 그렇게 가만히 놔두면 이 사람 임기가 아직까지 1년 7개월 남았어요. 네. 왜 윤석열이가 부여한 임기를 그거를 자꾸 보장을 해주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이런 그 어떤 흐름이 굉장히 좀 불안한 게 네. 저는 이 내란 그러니까 헌법 수호 세력이 있고 내란 세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내란 세력들의 대반격이 시작되기 참 좋은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사법부가 뭐 사법 전체가 저는 그랬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조의대나 직위원이나 이런 어떤 내란을 비호할 만한 그런 의혹이 있는 판사들을 대상으로 우리 입법부라든지 헌법을 수호하려고 하는 권한이 있는 자들이 이병철 변호사님 말씀처럼 적기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한테 시간을 너무 준 것 같아요. 여유를 많이 줬고 첫 번째는 이제 구속 취소 인용 윤석열 탈옥시킬 때부터 사실은 직위원은 탄핵감이었거든요. 그때도 사실 시도하지 못했고 이재명 대통령 이후에 또 민주당이 또 전당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당대표가 공석인 과정이 이어지다 보니까 제대로 이었던 추진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또 뒤로 밀려서 직위원 탄핵이라든지 조희대 대법원장 그 개인에 대한 어떤 의혹 이런 제기를 뭔가 이제 그 싸움의 기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이 어떤 선택적으로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이제 그 확장적으로 이 판을 넓혀놨다라는 부분이 좀 아쉽고 저는 그래서 판사들 이름은 다 불러줘야 된다고 봅니다. 직위원, 오창훈, 여경훈, 강난주 판사인가요? 이분들은 지금 사실은 이제 징계도 지금 사법부에서 못 받는 거잖아요. 예. 안 받는 거잖아요. 이거 어떤 국민들이 이걸 공감하고 못하죠. 이해할까요? 저는 이건 심각하다고 봅니다, 진짜.